오늘 시장 크게 좀 밀려나서 내일장에서 바로 좀 반등이 나와줄지 혹은 이것이 추세적인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마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내외 변수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부적인 내용들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같은 업종들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도 역시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대외 매크로 변수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인 급등, 그리고 급등에 의한 좀 피로에 의한 차익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조금 이제 낙폭,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오후 들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오후 들어서 이제 기관 쪽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어떤 신용거래도 다시 회수가 되고, 또 마진콜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게 좀 국내 그동안 증시의 주도 업종의 어떤 과열 현상이 조금 되돌려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한 20%에서 25%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그 이후에 7, 80%까지 다시 좀 상승해 있는 그런 그림인데, 우리나라도 좀 그거와 좀 유사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약품이 중심이 되겠지만, 어쨌든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가 유효하고, 그다음에 2분기에 어떤 그런 실적 가시성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조정 후의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조정 국면에서는 주식을 팔지는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보유하고 계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아직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급격하게 매수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 때도 팔 때도 아닌 걸로 지금 좀 보고 계시네요.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큰 그림에서는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좀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네, 우선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려면 해외 매크로 변수가 좀 안정이 돼야 아무래도 이 조정 폭도 좀 줄고 좀 반등도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저희가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고, 또 그리스와 그다음에 채권단 간의 어떤 합의 과정이 정치적인 합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강한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유럽 쪽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 협상 진전 과정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증시의 좀 진정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또 국내 증시 투자 심리 회복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증시랑 코스닥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양 증시 모두 상반기 때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나타낸 증시고, 그 강한 랠리의 배경이 해외 자금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국내 본토 자금에 의한, 그리고 신용거래, 어떤 레버리지 투자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두 증시는 좀 구조적으로 하락할 때는 오늘과 같이 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반기 때 코스닥은 한 40% 정도 올랐고, 상해 종합지수도 3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3%가 빠졌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자체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양 증시 모두 조금 일부 기술적인 조정 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에 오늘 영향은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유가의 급락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밤까지 이란 핵협상 문제 마감 시한입니다.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국제유가에 충격이 온다면은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네,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그 부분도 이제 일부 섹터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시장을 지배하는 힘 자체가 이 바이오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투매 그리고 코스닥의 급락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글쎄요 국제유가 급락 그 이란 핵협상이 잘 타결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보다는 계속해서 이 바이오 업종의 어떤 기관 수급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바이오 쪽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 추세 이탈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내일 우리 증시 그렇다면 반등 나올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일단 뭐 오늘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아래쪽으로 시장의 기대 심리 자체가 추가 조정 쪽으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 기술적인 반등한 고 수준에서 다시 한번 또 강한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주도해서 나스닥이 하락할 때도 조정이 뭐 한 5, 6일 정도, 5, 6 영업일 정도 조정이 쭉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요, 국내 증시에서도 아무래도 내일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섣불리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이미 많이 좀 하락한 상태에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좀 기다리시면서 좀 더 추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주식을 비중을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그런 업종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업종은 증권이나 뭐 정유 화학 업종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증권 업종이나 뭐 정유 화학 업종이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건 이미 다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업종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업종으로는 지금 일단 보험과 은행 두 가지 업종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이나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다가 조금 반등 기미가 나타난다면 다음 주 정도에 좀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추세적인 흐름에 좀 동참해서 패닉 셀링은 자제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